네이버가 금요일 날 5% 이상 오르면서 이제는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실 텐데요. 오늘은 네이버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을 살펴봤을 때 네이버가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어제 비로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잠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3만 주를 샀고 기관이 24만 주를 사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바닥을 형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적으로는 어떤 점을 좀 더 참고를 해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주가의 하단을 이은 선과 스토캐스틱의 하단을 이은 선을 이렇게 보시면 주가의 하단을 이은 선은 떨어지는데 스토캐스틱의 하단을 이은 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락하던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파라볼릭 볼이 상단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가 최근에 금요일 날 하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하단으로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파라볼릭 볼이 상단에서 형성이 되다가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기울기가 커지다가 이 하단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좀 유효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도 추세 변환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띌까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우는 21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중심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선을 거래량이 실린 채로 돌파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심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5일 이상 이 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좋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 주가를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주가의 상단을 이은 선을 1차 추세선이라고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1차 추세선 기준으로 2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모습이 2차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해봤을 때 이전에 형성됐던 이런 선을 뚫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저항선을 과연 뚫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만약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 15만 9천 원에서 과연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당장 주가가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분석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과연 박스권을 형성할지 그리고 돌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팔지 않으셨던 분들이라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손절하기보다는 15만 9천 원 선이 유지가 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라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물을 좀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네이버에 이제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움직임이 좀 느린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분산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될지
그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이버의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일단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사업적으로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큽니다. 뭐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 ROE는 좀 작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회사가 크다 보니까 5 이하인 수치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워렌 버핏의 이제 주식 철학을 좀 참고해 보면은 ROE가 10 이상인 그런 회사들만 과거에는 투자를 했었는데, 이 ROE 개념 자체가 좀 오래된 회사들한테는 그렇게 수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발전하지 않는 이상 좀 정체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ROE 수치가 낮은 회사들이 많은데, 네이버도 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안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외에는 부채 비율도 낮고 2024년 예상 PR이 17 정도 되죠.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적당한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로 봤을 때는 1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자산 대비 적절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나 저평가가 되지 않은 이 회사 가치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산다는 것이 재무제표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적절한 가치에 산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단지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주가가 오른다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투자하시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이버는 일단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한 60-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지켜봤을 때 박스권을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21선 위에서 주가가 5일 이상 머물게 됐을 경우에는 한 7-80%까지 이제 상승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 네이버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언젠가 또 빚을 발할 날이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투자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